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요즘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저 나름대로는 새로운 거에 도전이라서 그런지 계속 이 방송을 하는 내내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설레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뭔가 크게 뭐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뭐 조금 새로운 일, 다른 일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거나 꾸준히 하는 건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호기심을 갖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근데 뭘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오늘은 내가 우리 동네만 뭐 산책을 했다면 좀 한 버스 한 대여섯 정거장 가면 뭐 공원이 있다면 거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새로운 곳에 가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잖아요. 아니면 내가 뭐 매번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갔는데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새로운 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만 계속 하다 보면 거기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편해지다 보면 좀 무료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무료함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활력이 저는 아닐까요? 사람이 우울증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울증에도 빠지고, 한번 우울증에 빠지면 자꾸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계속 거기에 집 밖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완전 그 에너지를 잃기 전에 자꾸 뭔가 새로운 거를 조금 나를 변화시켜 가면서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자살 예방 강의를 각 학교에 가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딱딱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자살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약간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강의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밝은 거, 뭐 요즘 많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긍정적인 생각하기, 뭐 웃음의 뭐 효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 심리나 뭐 배려, 용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러 다니지 왜 힘든 자살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하필 그런 주제로 다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많은 편견인 것 같아요. 자살이라는 게 그렇게 어둡고 피해야만 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주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피하기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죄의식을 갖게 되고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되게 기분 좋고 밝고 재밌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주제라는 거를 알려줘요. 물론 이제 자살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주제가, 그 안에서도 그 챕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제 크게 꼭지를 나눠 보면 뭐 자살의 정의, 자살의 역사, 뭐 우리나라 자살의 실태, 뭐 오해와 진실, 뭐 징후, 예방 이런데, 제가 주로 하는 건 예방이죠. 예방인데 뭐 정의, 역사 이런 거는 지루하고 짧은 시간에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너무 어둡고 무섭게만 생각하는 그런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한번 생각했거나 왜 다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다시 목숨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오거든요. 아이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 되게 재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들으면서 막 우울하거나 무서워 막 나 듣기 싫어가 아니라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그렇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밝은 분위기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몇 개만 정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오해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며칠에 걸쳐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도 한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해나갈 거고, 이 자살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그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즘 낮에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나요, 여러분? 더워 죽겠다 그러시죠? 우리 그 얘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쓸걸요? 더워 살겠다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시간이 예를 들어 9시가 출근이신데 어제 술을 한 잔 과하게 해서 너무 늦게 일어난 거예요. 회사까지 가는 시간이 40분이 걸린다. 그러면 적어도 아침을 안 먹어도 8시, 7시 반, 8시 전에는 일어나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 떠보니까 8시 10분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다닥 난리가 나죠. 바빠 죽겠다 이 얘기 나오죠. 우리가 한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 죽겠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그런 말을 할까요? 목이 너무 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요즘에는 하다가 웃겨 죽겠다 이런 말도 하죠. 재밌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죽겠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써요. 그러면서 어떤 죽음에 대한 주제가 딱 나오면 되게 무서워 소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쓰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몰라서 너무 무섭고 몰라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몰라서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산행을 하는데 예쁜 꽃이 피었어. 이 꽃은 뭘까? 이건 이름이 뭘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상 끝이라는 어떤 그런 거랑 같이 연결이 돼서 굉장히 끝이라는 것만 알지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고, 누구 하나 속 시원히 경험해봐서 말을 해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죽음하면 끝, 이별, 아픔 이런 것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검색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어떨 때는 극심한 공포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하는 거는 사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바로 눈앞에 닥친 이 문제가 나는 너무
너무너무 극심하게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려워. 근데 이거를 나 지금 이 문제가 너무 무서워. 나한테 닥친 이 문제, 이 고민이 너무 두려워, 너무 공포스러워 이러면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공포스러움, 최대의 두려움,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험을 너무 너무 못 봤어. 시험 성적 나온 날, 시험 못 봤어. 너무 두려워. 이러면, 나 이 시험 성적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배고파.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어느 만큼? 정말 극심하게 무섭고 두려울 죽을 만큼. 그 죽겠다는 말로 표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면 그 주제 때문에 주제를 내가 최대한 나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너무 흔해지니까 사람들이 쟤 그냥 되게 힘든가 보다, 되게 배고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저 사람 배고프대, 무서워, 저 사람 놀지만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배가 너무 고프대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죽음을 왜 사람들이 어떨 때 죽겠다라는 말을 쓰고 죽음이라는 거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그 다음 자살이라는 얘기를 할 때 조금 그래도 좀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볼 건 아니구나 하고 아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멀리하고 덮어두려고 하고 이렇게 음지로 감추려고만 하면 그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어떤 문제든요, 마음의 병은 드러내야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넘어졌는데, 예를 들어 무릎이 까졌는데 그걸 감춰요. 감추고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곪고 짓무르고, 그래서 나중엔 점점 그 상처가 커져서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뭐 절단을 해야 되거나 이런 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사람,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상처를 드러내서 나 여기 아파요 하게끔 해주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자살을 생각했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같이 하자, 함께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자살이라는 생각이 들 때 감추려고 하겠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할 때까지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고 나 그래서 위험한 생각까지 하고 있어 라는 거를 우리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인을 우리한테 보내주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그거를 피하거나 외면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 이런 거를 좀 풀어드리고 좀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들도 없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그 마음의 상처가 있고 지금 없더라도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길을 똑바로 걷고 앞을 똑바로 보고 걷는다고 해도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고요.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감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감기약을 먹어도요, 그 사람의 어떤 면역력이나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일만 약을 먹어도 낫고 어떤 사람은
한 열흘 이상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3일 먹고 나은 사람이 열흘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머 너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회피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손가락질하거나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제가 하는 앞으로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거를 좀 줄여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살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점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왜 사람들이 자꾸 죽겠다 죽겠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왜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나는 이 문제, 내가 닥친 문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최악이다. 나는 정말 최악이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린 죽겠다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드러낼 수 있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감사합니다.